죽음을 통해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예술 명상 인터뷰 다시 삶. 안녕하십니까. 다시 삶의 안내자 이정훈입니다. 가을이 물든 이곳은 의적 임꺽정이 태어난 양주 불곡산 휴양림입니다. 임꺽정을 세상에 알린 건 벽초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 전인데요. 1928년부터 40년까지 연재되었던 이 소설이 안타깝게도 미완성으로 그쳤습니다만, 그럼에도 발표된 원고 매수만 1만 3천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꺽정은 지금까지도 드라마, 영화 등에서 재조명되고 있죠. 임꺽정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던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삶, 오늘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미술치료학과 김은진 교수와 함께 나를 찾는 삶의 치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끄러운데요.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주변에 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뭐랄까요,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굉장히 남다른 상황이었는데요. 저한테는 사실 이렇게 멈춰진 시간을 좀 견뎌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 굉장히 바쁘게 살았거든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또 이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그 명상을 하는 그런 거를 또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이제 집에 나와서 하루 종일 막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뭐 밤 늦게야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한 25년 정도 지속되지 않았나? 근데 갑자기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딱 닥치면서 집 밖을 안 나가는 한 6개월에 믿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뭐 지체가 되고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갑자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되게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이제 점차로 그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고 적응이 되면서, 뭔가 막 달려나가고 뭔가 해내야 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들을 잠깐 멈추고 그대로 머무르면서 그냥 이 시간을 한번 견뎌보는, 또 그냥 멈추고 났더니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 가족들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느끼면서, 이런 시간들, 이렇게 많아진 시간들을 어떻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저의 진정한 삶이 아닐까? 그리고 또 어떤 시기가 됐을 때는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나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기보다 뭔가 다른 방식의 존재 방식, 아니면 어차피 돌아가야 될 나의 어떤 삶을 한번 미리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교수님께서 네. 지금 가르치는 게 네. 미술 치료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미술 치료학과 네, 신 거잖아요. 미술치료학과에 네네. 재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술에 대해서는 익숙히 들어서 알겠는데, 네. 미술 치료학과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생소한 부분은 있어요. 네, 네. 미술 치료를 하시게 된 네. 일단 계기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미술 교육이 전공이었고요. 그러니까 학부의 전공은 미술 교육이었는데, 사실은 저의 그 20대 초반이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이제 어떻게 대학은 가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이제 나중에 탐색을 해보니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기 어려운 뭐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만큼 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좌절감 뭐 그리고 삶의 그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에 날마다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어떤 이제 계기에 이제 그때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선원에 가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통한 어떤 선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머무르게 되니까 어떤 힘이 나는구나. 이 힘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발견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공부를 계속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미술 교육과 이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 미술이라는 것들이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경험했던 어떤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는 방법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그 전까지 배웠던 어떤 학문으로 확실하게 모르겠더라고요. 미술이 어떻게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지. 저는 이제 어떤 참선이란 방법으로, 선이란 방법으로 그런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미술 치료라는 공부를 나중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미술 치료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미술 치료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것과 맞닿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네. 미술 치료라는 부분에 대한 네. 힌트를 저는 네, 교수님의 책에서 조금 네.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책을 내셨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제목이 미스온 그림으로 자기를 찾아가다라는 네. 책이었는데 네, 이 제목에서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부분이 네. 자기를 찾아가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사실 이 문장이 얼핏 쉽게 엮여질 수도 있는데 네. 사람들에게 야, 나를 찾아간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네, 방법론적인 걸 물어보면 네, 대답을 못하죠. 문장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느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네, 나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좀 아이디어를 들었는데 네. 이 안에 네, 미스 홍이라고 하시는 분이 등장을 하시고 네, 그분이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그려가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맞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좀 설명을 조금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화상을 그리게 하는 방법인데, 이제 자화상을 그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멀리서 큰 거울로 이제 자기의 구도를 잡아서 이렇게 자화상을 그리도록 제가 안내를 하지 않고 아주 작은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부분 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 얼굴을 그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막연하게 특히 이제 여성인 경우에는 예쁜 모습을 그리고 싶은 어떤 욕구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끝없이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그린 이 그림이 나랑 얼마나 닮았느냐보다 예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사실 어떤 내면적인 충동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랬던 거는 그런 충동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나의 반영들 그것과 만나보는 계기. 그러면서 만나는 그 과정에서 또 끝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상화된 나 자신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남겨지는 흔적, 이것을 좀 세밀하게 경험시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똑같이 그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왜곡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나의 어떤 그런 감각에 맞춰서 감각에 집중을 해서 내 눈에 보여지는 내 어떤 그 이미지를 감각 안에 흔적으로 남기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요런 과정은 사실은 나라는 존재를 어떤 보여주는 존재에서 경험하는 존재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 그러면서도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진짜로 본 것들을 남기는 것에 대한 내가 어떤 진실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과정이 사실은 몰입의 과정으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몰입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예쁜가 안 예쁜가 잘했나 못했나 보다는 실제로 그림 그리는 행위에 몰두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로서 존재한다는 어떤 만족감에 머무를 수 있는 경험을 또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자화상은 그게 예쁘던 예쁘지 않던 사실 어떤 진정한 나로서의 내적인 일체감을 경험하게 해준 그런 경험을 주거든요. 사실 그런 어떤 굉장히 복합적인 의도를 갖고 이제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찾아간다는 건 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보여지는 게 나냐, 그리고 내가 보는 게 나냐, 아니면 내가 경험하는 게 나냐,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나냐. 굳이 이제 제가 나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걸 나눈다면 나로 경험되어져서 표현하는 게 나가 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이 나로 경험돼서 표현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라는 것은 끝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거. 그렇지만 내가 진정한 어떤 나와의 그 순간순간의 흔적으로 남긴 그 그림, 그거는 그 순간에 어떤 의미에서 그 순간에 진실한 나일 수 있다는 거. 이런 좀 그 의미를 담고 그런 과정들을 안내했습니다. 실제 그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네,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직면하고 네, 그려낸 작품들이 네. 책에 이렇게 몇 편 실려 네, 있었죠. 맞습니다. 봤을 네. 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기괴하다, 네. 그로테스크한 느낌의 어떤 네. 자화상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한 부분이 되게 부각이 되거나 네, 그렇게 자신을 우리가 보통 보면 셀카, 요즘에 뭐 음. 인스타그램에 보면 네. 안 예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네. 미의 기준이라는 게 다 보편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자신을 이쁜 나를 드러내는 데는 없지만 네, 네. 있는 그대로의 나, 직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나를 드러내는 데에 대한 상당한 어떤 두려움, 네. 주저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교수님께서 잘 극복시켜주는 과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직시할 때 그 용기를 냈던 분들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그 이상적인 내가 되고 싶은 나의 그림을 나를 이렇게 내가 그렸을 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안심이 되죠. 아, 그래서 괜찮구나 이렇게 안심이 되고 남들도 그냥 이 정도 보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나랑 직면하는 경험을 통해서 나를 드러냈을 때는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되기 이전에 내 자신과 소통이 된다는 거.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눈을 사실은 되게 이렇게 느끼는구나. 나의 코를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자기랑 소통을 했을 때 굉장히 이 소통은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요, 다른 사람이 처음에 보면은 좀 괴기한데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린 사람들은
굉장히 그 그림을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해요.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하고 필연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한번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수용됐을 때 이전에 다른 어떤 이상 예쁘고 뭐 깔끔하고 이래야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봐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조금 찌그러졌어도 찌그러진 나를 내가 이렇게 수용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갔을 때 그 찌그러진 그 모습대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유쾌하고 또는 의미 있게 이렇게 받아주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감과 자기에 대한 느낌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네. 저도 한번 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미술 치료를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웰 엔딩 페스티벌의 취지에 맞춰가지고 네. 좀 맞춤형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죽음으로 인한 어떤 상실의 슬픔을 느끼는 분들을 만나신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여 그분들을 만나셨을 때 그 미술 치료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네. 사실 이제 이 인터뷰를 제가 의뢰받고 이제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제가 해온 어떤 죽음의 작업에 대해서 많이 떠올리게 됐는데, 미술 치료에서 사실 그 죽음을 다룬다는 것은, 이제 죽은 분이 아니라, 죽은 분이 떠나시고 남겨진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분들 마음속에 남아 있는 그 상실에 대한 아픔 그리고 어떤 후회 이런 것들을 묻어주지 않고 드러나도록 충분히 드러나고 그 드러내는 과정 안에서 사실 떠나신 분들과의 삶을 다시 재현하고 의미를 재해석하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연결해 가는 과정은 사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죽음과도 마주하게 되고 또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미술 치료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프지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이렇게 안아주게 되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오프닝 멘트에서 다시 삶이라는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 이야기하고도 조금 잘 어울리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상하면서 전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죽어볼 순 없죠. 예, 죽어볼 순 없지만 죽음이 뭘까 이제 상상해 보기는 하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삶은 살아봤으니까 알지만 죽음이라는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두렵고 사실은 피하고 싶고 그리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결코 산 사람이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봤을 때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안에 곳곳에 죽음이 머물러 있지 않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공간에 갔을 때,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뭔가를 해내야 될 때, 이런 것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짧은 그런 죽음의 순간들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안 만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그런 알 수 없는 것과 만났을 때
사실 우리가 잠시 머물러 본다면 아까 이제 맨 처음에 그런 잠시 멈춰서 견뎌보는 시간이라는 말로 이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당혹스럽고 사실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알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잠시 머물러서 멈춰서 견뎌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느 순간에 나의 두려움이 어떤 또 다른 이해 그리고 또 다른 포용 또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변화를 준다는 거 그리고 뭔가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경험을 언제나 해준다는 거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죽음을 연습하는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교수님이랑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요. 사실 죽음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떤 위기, 문제를 우리가 대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을. 그럴 때 심리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좀 대응을 해야 이러한 그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 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노하우가 있다면 전문가로서. 네, 사실 그 심리 치료라는 것이 그 자신 안에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과 만나게 하는 과정을 심리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을 이렇게 의식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나 그리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나를 밀어넣는 곳이 바로 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인데 삶의 위기라는 것은 사실은 낯설고 그리고 내가 극복이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또는 알 수 없고 이런 것들과 마주하는 게 아마 삶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저는 사실 심리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심리치료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황스러워하는 또는 그 두려워하는 나를 안아주는 거 이렇게 잠시 나로 돌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없애버리려고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나를 잠시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런 것들을 내가 수용해주는 가운데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상황도 차츰차츰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순간에 내가 이 상황에서 나의 이런 불안함으로 나의 이 공포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보여질 수 있어요. 그 순간까지 잠시 머무르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겼을 때 아주 천천히 가보는 거, 한 발자국을 가보는 거.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이 너무 네. 따뜻하고 또 저 자신도 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상황 속에 빠져서 정작 저를 돌아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들었고요. 너무 한번 적절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왔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웰 엔딩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면서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요. 또 저희 가까운 지인분들,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어떤 죽음과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의 일일 때,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일일 때, 사실 저로서 느끼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거는 무기력감이죠.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 이 무기력감이 이제 저의 어떤 삶을 더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어떤 이제 지인분께 전화를 드려서 그분께 이런 웰엔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사실은 우리는 죽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아침에 깨어났다면 그거는 또 다른 부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10년을 더 살겠느냐, 20년을 더 살겠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부활한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찬란하게, 어떻게 만족스럽게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나의 죽음으로 다가가는 하루하루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도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마 웰 엔딩의 가장 소박한 하루하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매일 죽고 매일 아침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무엇보다 강력한 삶의 동기가 될 수 있지도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가을인데요. 벌써 늦가을 같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인터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낙인 효과라고 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자아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긍정적인 평가가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가요? 죽음을 통해 삶을 생각해보는 예술 명상 인터뷰 다시 3.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